안녕하세요. 잘 먹고 잘 살구입니다. 혹시 요즘 아무 일도 안 했는데 피곤하신가요? 자는 것 같은데 자도 개운하지 않고 괜히 짜증이 많아지고 머리는 무겁고 심지어 커피를 마셔도 잠깐 회복 정도밖에 안 될 때. 그건 몸이 피곤한 게 아니라 독소가 쌓였다는 신호입니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가볍게 생각하지만 우리 몸은 그걸 아주 물리적으로 쌓아두죠. 근육 속엔 긴장이, 뇌 속엔 피로물질이, 마음엔 걱정이 눌러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독소들을 조용하고 우아하게 비워내는 방법, 바로 스트레스 해독 루틴을 알려드릴 겸 그러기 위해 행복에 관여하는 호르몬을 알아야 해요. 첫 번째로 행복 호르몬이란 무엇일까요? 사람이 행복을 느낄 때마다 우리 몸속에서는 마치 작은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합니다. 지휘자는 바로 호르몬이에요. 그런데 웃긴 건 이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제멋대로 연주할 때가 많습니다. 세로토닌은 잔잔하게 클래식을 틀고 싶어 하는데 도파민은 갑자기 락 콘서트를 열어버리고 옥시토신은 모두 손잡고 노래 부르자고 하죠. 이게 잘 조화를 이뤄야 진짜 행복의 멜로디가 완성되는 겁니다. 행복 호르몬에는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어요. 세로토닌, 도파민, 옥시토신, 엔도르핀. 이 네 친구들은 각각 역할이 다르지만 결국 같은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바로 당신을 기분 좋게 만들기죠.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들을 너무 불균형하게 부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도파민만 과하게 불러들이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보다 더 강한 중독의 소용돌이에 빠질 수도 있어요. 행복도 과하면 피로해진다는 사실 기억해 두세요. 두 번째로 세로토닌은 마음의 햇살 같은 존재입니다. 세로토닌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불안을 완화시켜주는 호르몬이에요. 쉽게 말하면 세로토닌이 부족하면 내 인생 왜 이래 모드로 전환되고 충분하면 그래도 오늘은 괜찮아로 바뀝니다. 세로토닌은 햇빛을 받거나 규칙적인 수면, 가벼운 산책만으로도 분비됩니다. 재밌는 건 세로토닌의 90% 이상이 장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장 건강이 곧 기본 건강이란 말이죠.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폭식하거나 반대로 입맛이 사라지는 겁니다. 장과 뇌가 기분 네트워크로 연결돼 있으니까요. 하루에 10분이라도 햇빛 아래 산책하고 단백질과 식이섬유를 챙겨 먹는 것만으로도 세로토닌 오케스트라가 부드럽게 연주를 시작합니다. 세 번째로 도파민은 기분의 불꽃놀이입니다. 도파민은 보상 호르몬이에요. 성취했을 때, 좋아요를 받을 때, 새로운 목표를 세웠을 때 다 하고 분비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마다 다이어트 계획을 세우는 것도 사실은 목표보다 도파민 폭죽을 터뜨리고 싶어서예요. 문제는 이 도파민이 즉각적인 자극에 너무 쉽게 중독된다는 겁니다. SNS 알림, 게임, 보상, 쇼핑. 이런 짧고 강한 자극이 도파민을 마구 쏟아내다 보면 진짜 성취에서 오는 행복은 점점 느껴지지 않게 돼요. 마치 감기약을 너무 자주 먹어서 약발이 안 받는 것처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도파민을 길게 즐기는 법이에요. 하루 1%씩이라도 성장하거나 꾸준히 무언가를 배우면 우리 뇌는 이건 장기 프로젝트구나 하고 천천히 도파민을 분비합니다. 즉, 도파민은 즉석 커피가 아니라 핸드드립 커피로 내려야 하는 거죠. 네 번째로 옥시토신은 관계의 따뜻한 접착제입니다. 옥시토신은 사랑 호르몬, 포옹 호르몬이라고도 불려요. 누군가의 손을 잡거나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눌 때 혹은 반려동물을 쓰다듬을 때 분비됩니다. 심지어 맛있는 음식을 함께 먹는 것만으로도 옥시토신이 올라갑니다. 사람이 외로움을 느낄 때 몸이 진짜로 아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옥시토신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치솟고 면역력도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건강에 좋다는 건 그냥 낭만적인 말이 아니라 의학적 사실이죠. 이왕이면 사랑의 한마디, 고마워 한마디를 자주 해보세요. 단 좋아요 눌러줘서 고마워요는 금지입니다. 다섯 번째로 엔도르핀은 몸이 만드는 천연 진통제예요. 엔도르핀은 운동할 때, 웃을 때 또는 감동할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에요. 이 호르몬이 활성화되면 통증이 완화되고 기분이 고양됩니다.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이 완주 후 세상이 다 아름다워 보여요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한테는 마라톤 대신 한바탕 웃음이면 충분하죠.
하루 5분만 배꼽 빠지게 웃어도 엔도르핀이 팡팡 터집니다. 또 감사일기, 음악 감상, 명상도 엔도르핀 분비를 돕습니다. 특히 감사일기는 뇌를 긍정 회로로 훈련시키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오늘 하루 커피 맛이 좋았다 한 줄만 적어도 뇌는 나 지금 행복하구나 하고 착각합니다. 이 착각이 쌓이면 진짜 행복이 됩니다. 행복도 결국 뇌의 반복 학습이니까요. 다음 챕터에서는 이 4가지 호르몬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조화시키는 방법, 즉 행복의 밸런스 루틴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이건 마치 몸과 마음의 행복 조리법이에요. 재료는 무료고 부작용은 기분 좋아짐 뿐이랍니다. 행복의 균형을 만드는 루틴. 하루의 시작을 핸드폰 알람 대신 햇살로 바꿔보세요. 세로토닌은 아침 햇빛에 반응해 활발히 분비됩니다. 커튼을 살짝 열어 햇살을 맞는 순간 몸은 기분 좋은 하루 시작이구나 하고 알아차려요. 물론 커튼 열자마자 오늘도 출근이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세로토닌은 그런 생각에도 꿋꿋합니다. 햇살 한 줌만으로도 기분의 회로를 바꿔주거든요. 아침 식사도 중요해요.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은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재료가 됩니다. 달걀, 연어, 두부, 견과류 같은 음식이 대표적이죠. 그러니까 아침에 커피만 마시고 나가면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축 처져 있지? 하는 건 몸이 원료 부족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기분도 결국 영양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운동도 빼놓을 수 없어요. 하지만 꼭 격렬할 필요는 없습니다. 산책, 가벼운 스트레칭, 계단 오르기 정도로도 충분해요. 운동을 하면 엔도르핀과 도파민이 함께 분비돼 기분이 자연스럽게 밝아지고 자신감도 생깁니다. 한마디로 몸이 먼저 웃으면 마음이 따라 웃어요. 운동을 꾸준히 하는 비결은 목표를 낮추는 것이에요. 오늘부터 1시간씩 뛰겠다. 넌 다짐보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한 번이 훨씬 오래 갑니다. 뇌는 성취를 느낄 때마다 도파민을 분비하니까요. 그걸 매일 반복하면 기분의 근육이 단단해집니다. 웃긴 건 몸의 근육보다 그 근육이 키우기 훨씬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행복 루틴의 핵심이에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진심 어린 대화를 해보세요. 가족에게 오늘 어땠어? 하고 물어보는 짧은 한마디, 친구에게 요즘 잘 지내? 하고 톡 하나 보내는 것만으로도 옥시토신이 올라갑니다. 이건 단순한 사회적 예의가 아니라 뇌의 화학 반응이에요. 대화가 곧 뇌의 안마라는 말 그냥 비유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에게도 대화를 걸어보세요. 나 오늘 참 잘했어. 이 말 한마디가 마음속 세로토닌을 톡 하고 깨워줍니다. 남한테는 다정하면서 자기한테는 엄격한 사람들 많죠. 하지만 진짜 회복력은 자기 자신에게 다정한 사람에게서 생깁니다. 뇌는 칭찬을 들으면 현실과 상관없이 행복해지니까요.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을 속여서라도 기분 좋게 만들기입니다. 그리고 웃음. 이건 가장 쉬우면서 강력한 행복 습관이에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소리 내 웃는 건 엔도르핀에 대한 최고의 투자죠. 웃음은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줍니다. TV 예능을 보거나 웃긴 친구와 통화하는 것도 좋아요. 중요한 건 억지 웃음도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뇌는 진짜 웃음인지 연기인지 구분하지 못하니까요. 결국 웃음은 감정의 리모컨이에요. 한 번 웃을 때마다 뇌는 지금 행복해지고 있구나 라고 믿어버립니다. 세상에 이런 착한 착각이 또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감사의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감사는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을 동시에 자극하는 행복 호르몬 올인원 자판기 같은 존재입니다. 잠들기 전에 오늘 고마운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커피 향이 좋았다, 바람이 시원했다, 혹은 버스가 바로 왔다 이런 사소한 것도 충분합니다. 그 순간 뇌는 세상이 나를 도와주는구나라고 느끼며 안정감을 찾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감사는 반복할수록 현실을 바꿉니다. 감사할 일이 많아져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감사해서 감사할 일이 많아진다는 말이 있죠. 결국 행복은 연습이에요. 우리 몸은 매일 우리가 어떤 감정을 반복하느냐에 따라 그 감정을 기본 모드로 저장하니까요. 행복을 유지하는 건 단순히 좋은 일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좋은 일이 없을 때도 좋은 감정을 유지할 수 있는 힘, 그게 진짜 행복의 근육이에요. 쉽게 말해
비 오는 날에도 춤출 수 있는 마음가짐이죠. 물론 갑자기 빗속에서 춤추면 사람들 시선이 좀 부담되긴 하겠지만요. 행복을 지키려면 우선 감정의 파도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기분 나쁜 건 나쁜 거다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슬픔, 분노, 외로움 같은 감정도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이걸 억누르면 오히려 내면의 균형이 무너집니다. 감정은 물처럼 흘러야 정화되거든요. 그러니까 속상할 땐 나 왜 이래보다 지금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구나라고 인정해 보세요. 그 순간 내는 괜찮아, 위험한 상황이 아니야 라고 판단하며 긴장을 풀어요. 한마디로 감정의 관리자가 되는 거죠. 회사에선 팀장님이 관리하지만 마음은 내가 관리해야 하니까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비교 습관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요즘은 SNS만 켜도 남의 삶이 너무 반짝거려 보이죠. 근데 그건 진짜 인생이 아니라 편집된 하이라이트 영상이에요. 그걸 보고 내 일상이 초라하게 느껴질 필요가 없습니다. 행복은 절대값이 아니라 체감값이에요. 즉, 남보다 얼마나 좋은지가 아니라 어제보다 내가 조금 더 편안한지가 기준이 돼야 합니다. 비교는 도파민을 잠깐 자극하지만 감사와 만족은 세로토닌을 꾸준히 유지시켜 줍니다. 짧은 쾌감보다 긴 평온을 택하는 게 현명한 이유죠. 물론 나도 저 정도면 행복할 텐데라는 생각이 들 때는 그냥 이렇게 외쳐보세요. 나는 오늘도 로그인 성공했잖아. 의외로 효과 있습니다. 그리고 느림의 기술도 중요합니다. 행복은 속도가 아니라 리듬이에요. 요즘은 뭐든 빨리 해야 잘 사는 것 같지만 감정은 그 속도를 못 따라갑니다. 잠시 멈춰 커피 향을 맡거나 하늘 한번 올려다보는 시간, 그게 바로 마음의 리셋 버튼이에요. 사실 명상도 거창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이죠. 식사할 땐 이게 어떤 맛이지, 걷는 중엔 발바닥이 땅에 닿는 느낌이 어때? 이런 사소한 감각인식이 뇌의 과부하를 줄여줍니다. 그런데 현실은 밥 먹으면서 뉴스 보고 문자 보내고 유튜브 보느라 입은 밥을 먹고 눈은 세상을 먹고 귀는 스트레스를 먹는 3종 식사를 하고 있죠. 한 번쯤 진짜 한 입의 밥을 음미해 보세요. 그게 생각보다 마음을 많이 평온하게 만들어 줍니다. 마지막으로 행복은 완성형이 아니라 연습형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매일 조금씩 행복한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그게 뇌의 회로로 자리 잡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특별해서가 아니라 행복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이에요. 비 오는 날에도 커피 향을 즐길 줄 알고 힘든 날에도 그래도 오늘은 나쁘지 않았어라고 말할 줄 아는 사람들. 그게 결국 꾸준한 행복의 근육을 키우는 비밀이에요. 그리고 혹시 오늘 하루 기분이 좀 꿀꿀했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행복 근육을 단련 중이야. 헬스장에서 근육통이 오듯 마음도 성장통이 있을 뿐이에요. 조금 쉬었다가 다시 웃으면 됩니다. 어차피 인생은 진지하게 살기엔 너무 짧고 웃으면서 살기엔 꽤 괜찮으니까요. 스트레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속에서는 아주 현실적으로 작용합니다. 몸은 스트레스를 위험 신호로 인식하고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을 쏟아내죠. 이건 마치 회사에서 긴급회의 소집 하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이 회의가 매일 열린다는 거예요. 결국 몸은 늘 비상 모드로 돌아가고 면역력은 떨어지고 수면은 깨지고 살은 고집스럽게 붙습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해독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전략이에요. 지금부터 그 회의를 퇴근시키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호흡 리셋입니다.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얕은 호흡을 합니다. 그러면 뇌는 위험이 계속된다 고 착각하죠. 반대로 복식 호흡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면 부교 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몸이 안정 모드로 전환됩니다. 쉽게 말해 몸이 괜찮아, 이제 진정해도 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하루 3번 1분씩만 해도 몸이 받는 스트레스의 강도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특히 회의 중, 차 막힐 때 혹은 가족과 대화하다가 심박수가 급등할 때 써보세요. 상대는 모르지만 당신은 이미 내면의 명상가로 진화 중일 겁니다. 두 번째는 디지털 디톡스입니다. 현대인의 스트레스 중 70%는 정보 과부하에서 옵니다. 뇌는 문자, 뉴스, SNS 피드 하나하나를 다 처리하느라 24시간 풀가동 상태예요.
이건 마치 노트북에 100개 창 띄워놓고 왜 이렇게 느리지?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 30분만이라도 화면에서 멀어지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처음엔 불안할 수 있지만 곧 정적이 주는 휴식을 느낍니다. 이건 멍 때리는 게 아니라 내 캐시 메모리를 비워주는 시간이에요. 혹시 나는 폰 없으면 불안해서 못 살아 하신다면 그건 이미 디톡스 대상 1순위입니다. 뇌도 가끔은 비행기 모드로 두세요. 세 번째는 땀 배출 루틴 즉 신체 디톡스입니다. 몸의 스트레스는 단순히 기분이 아니라 근육에 실제로 저장됩니다. 운동을 하거나 반신욕, 사우나처럼 체온을 올려주면 몸속 코르티솔 수치가 감소하고 세로토닌이 분비되어 기분이 안정됩니다. 특히 공복 운동은 스트레스 해독에 아주 효과적이에요. 몸이 지방을 태우면서 동시에 정신의 독소까지 같이 태워버리는 느낌이랄까요. 물론 이때 너무 무리하면 스트레스 해독하다 스트레스 받는 역효과가 나니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부터 시작하세요. 운동 후 땀 닦으며 드는 그 시원함 그게 바로 해독의 사운드입니다. 네 번째는 감정 디톡스 즉 속풀이입니다. 스트레스는 억누를수록 더 깊이 박힙니다. 그래서 감정을 건강하게 배출하는 루틴이 필요해요. 일기 쓰기, 노래 부르기, 친구에게 털어놓기 혹은 혼자 크게 한숨 쉬기. 이게 다 감정 해독이에요. 특히 글로 쓰는 건 내 감정 회로를 정리하는 데 탁월합니다. 나는 오늘 너무 화났다라고 적는 순간 감정이 사건이 아닌 정보로 바뀌어요. 그런 마음이 놀랍도록 정리됩니다. 다만 SNS에 직접 올리진 마세요. 감정 디톡스가 아니라 댓글 폭탄 피드백 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수면 해독 루틴입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몸과 뇌의 정화 시스템이에요. 수면 중에는 뇌 속의 노폐물, 단백질 찌꺼기들이 글림프 시스템을 통해 제거됩니다. 즉, 자는 동안 뇌는 청소 중입니다. 하지만 불면이나 얕은 수면이 지속되면 그 독소들이 쌓여 뇌 피로, 기억력 저하, 우울감까지 유발합니다. 좋은 수면을 위해선 자기 전 최소 1시간은 디지털 금식을 하고 조명은 어둡게 체온은 살짝 낮추세요. 쉽게 말해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뇌에게 야근을 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숙면은 최고의 천연 해독제니까요. 마지막으로 해독 루틴의 핵심은 비우는 습관의 일상화예요. 몸도 뇌도 마음도 공간이 생겨야 새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매일 조금씩 비워야 해요. 숨 한 번 크게 내쉬고 화면 한 번 덮고 생각 하나 내려놓는 것. 그게 바로 해독의 루틴이에요. 결국 해독이란 나를 맑게 만드는 조용한 회복의 기술이죠. 짧게 정리하자면 스트레스 해독은 거창한 리셋이 아니라 작은 비움의 반복입니다. 숨을 고르고 마음을 쉬게 하고 몸을 가볍게 만들어 보세요. 그게 바로 내일의 나를 덜 지치게 만드는 최고의 해독제입니다.